100%를 노력하는 게 저희의 노력이고, 이제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환자들이 만약에 고위 레지를 안 받는다면 결국은 항암을 받을 거니까. 근데 이 항암제의 비용은 거의 같거든요. 카비플라틴 몇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같고 순서만 바뀐 건데 거기에 애돈해서 해달라는 게 이제 학회의 입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늘 항상 환자 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을까요? 네. 디스트레이션은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헷갈리게 말씀을 이해가 되게 되는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오버올 서바이벌까지 좀 미녀하게 다 온 트라이얼은 또 그렇게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시게. 재정부담한 안을 다시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함정 중에 어느 함정이 다음 혹은 그 다음 못하게 상정될지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암종을 모르는데 어떻게 재정분담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하면 둘 다 맞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에 먼저돼야 된다면 항암하고 항암 병용이 가장 우선인데 사실 수도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네오주반트 트리플 같은 브레스트 캔서는 환자가 일단 큐어가 되면 평생 큐어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사실 네오주반트가 되면서 전이하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건 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환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나?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원칙이 어떨 때는 적용되는 듯 하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아니면 돈을 재원을 정해놓고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소리 큰 사람. 그러면 사실은 유방 환자들도 요즘에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환자들이 1,000원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늘 항상 환자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은 같이 냈습니다. 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허들은 아베마시크립과 달리 아베마시크립은 어쨌든 엔도크라인 트리트먼트가 이미 보험을 받은 상태에서 외부원 아베마시크립이고,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허들이 많았죠. 2017년에부터 GnRH 아날로그 플러스 AI가 어주번트 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글로벌보다 거의 한 20년 이후. 그런데 지금 우리의 또 하나의 허들은 케모가 보험이 되는 백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지난 9월 유럽 종횡학회 에스모 2024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고요. 보다 많은 기자님들과 대중분들께 삼중음성 유방암의 OS 데이터의 최신 지견을 상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일과대학 교수직 중에 계시고 또 암연구소 소장을 면역치료 항체가 항암치료와 함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저와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제가 서바이벌의 팀은 여기 계신 모든 기자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고 우리 환자들한테도 언맨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시 리뷰를 하면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거나 2위이거나 통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서 1, 2위를 차지하는 암이고 220만 명이 식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유방암 증가율은 세계 1위이고 이것은 폐경 전 여성이나 폐경 후 여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국내에 지난 에스모에서 발표했던 전체 생존 데이터와 그 임상적 의의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현희 교수님께서는 유아여자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경희대학 기자 간담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전체 생존율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리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앞서 임성호 교수님이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겹치는 부분을 좀 빼고 좀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오버올 서바이벌이 엔드포인트로 요번에 에스모에서 발표가 되고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발표된 데이터에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 주시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임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알고 모르고 5년 중에 이미 잘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터미널로지니까 그거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이번에 제일 각광받는 데이터인 오버올 서바이벌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실 작년 에스모 에시아에서 발표한 코리안 서브 그룹 데이터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SD에서 와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결과로 FDA 승인이 됐는데 거의 한 1년 만에 승인은 되게 우리나라에서 빨리 받은 것 같고요. 아마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에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도 22년 7월 달에 어프로벌이 되고요. 이런 EMA랑 거의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프로벌 빨리 되고 작년도에 또다시 업데이트된 데이터와 서브그룹 아나리시스 등이 발표가 되고 올해 24년 에스모의 오버올 서바이벌 결과가 발표가 되는 그럼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가 PCR,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오버올 서바이벌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다가 중지가 될 수도 있고 오버올 서바이벌이 장기간의 아웃컴 엔드포인트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 사람이 모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병도 많고 요즘 치료제도 많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유방암을 가지고 이제 중증도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치료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있고 아까 이제 저희가 원래 섹시한 말 잘 못하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누가 중간에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이제 회사가 마련한 회사에서는 디어스컬레이션 그런 디자인을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카데미아 트라이얼로 근데 아마 MSD 스폰서로 왜냐하면 거기에 펜브롤리주맘이 들어가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CS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서 이제 아까 임성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크레이티엑스 젤로다만 쓰느냐 넌 PCR일 때 물론 백본은 그러니까 ACT죠. 카보가 안 들어가고 키트르다도 안 들어가고 그 백본이 여태까지 스탠다드였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테졸리주감 트라이얼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인돌이 끝나서 팔로우만 하고 있거든요. 이 FDA나 이런 데서는 소분으로 디에스컬레이션 트라이얼, 예를 들면 헐세틴 6개월 쓰는 트라이얼 이런 거 아카데미아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헐투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도 나중에 아피니티 트라이얼도 15년 팔로우 판에다가 너무 길어져서 11년으로 중단하게 되는 다 문통 팔로우하고 이제 코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도 되게 이벤트 프리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PCR만 딱 있는 경우는 이렇게 소규모로 랜더마이즈 그러니까 RCT가 아니면서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처럼 PCR이 얼마일 경우에 트라이얼을 더 크게 벌린다든지 이랬을 때 조그만 트라이얼로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대개는 그리고 이제 어프로벌을 줄 때도 억스러레이티드 어프로벌 줄 때도 컨디셔널 어프로벌을 줘요. 그러니까 3년 이벤트 프리가 여기에 맞지 못할 경우에는 조건부 취소. 네. 사실은 호환으로 나누려면 PCR 환자 중에 트라이얼에 들어가서 일부는 펜브롤 맞고 일부는 안 맞고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오이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PCR이어도 나는 간판둔근으로 간다라는 걸 선뜻 환자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이제는 5의 서바이벌이 85%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얻으려면 1000몇 명 갖고 안 될 거거든요. 몇만 명의 트라이얼이 현실적으로 롱텀 팔로업이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상적으로는 그거를 아카데미컬리 알고 싶지만 랜덤화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현실적으로 그냥 회사의 프로핏과 상관없이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만 넌 PCR인 사람은 페브롤리춤압의 오럴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줬지만 어디셔널리 거기에 뭔가를 줬을 때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이나 니드는 많기 때문에 이 넌 PCR 환자들에서는 또 다른 뉴 ADC하고 어주번트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는데 PCR이 이미 있는데 안 맞아 볼까라는 퀘스천을 늘 갖고 있으나 환자들한테 그걸 추천하기는 저희 피지션도 어렵고 환자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